운전해봤어? 운전? 응. 아니 그 사람이 매출 가져가서 일로 갖다 줬지. 그래서 차량 어디 있는데? 차? 응. 어쩌냐고? 차량 어디 있냐고. 너 우리 손님 타워. 운전해봐야지. 아유 지금 손님한테 알았어. 차 상태가 좋아 깨끗하고. 잘 입고가지고. 언제 와요? 알았어. 인강 찍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 네.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원외고 1학년 영어 난리 났네 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 1학년 영어 난리 났네, 정말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학년 2학기 중간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 타겟은 바로 변형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출제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고 본문을 변형해서 출제한다든지 본문과 관련된 주제로 새로운 지문을 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에 등장한 아주 난제로 떠오른 화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법도 같이 살펴보고, 이제 보통 이 외부 지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문 내신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을 때 몇 점을 맞을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냐, 또 변형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인데, 보통 외고들은 20% 정도의 외부 변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원외고 1학년은 이게 30%가 넘었죠. 그런데 문제점은 30%가 넘었는데 학생들의 성적은 90점대에서 3, 4등급의 컷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위권이 초밀집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4등급까지가 지금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그 중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중간이 좀 비어 있고, 그러니까 80점대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90점대 학생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80점대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점대, 60점대가 다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마라톤을 얘기하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구간이 되겠죠.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1에서 3등급 정도의 구간이 다닥다닥 붙여 있습니다. 덩어리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은 한 명씩 이렇게 서너 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70점대, 60점대 부분이 아주 엄청난 덩어리로 지금 몰려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 초까지가 별들의 전쟁이고 나머지 부분이 좀 드문드문하고, 그러면 5, 6등급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5, 6등급이 4, 5, 4까지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4에서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철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학생이 카톡을 보내온 자료인데 1학년 2학기 영어 출제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인데 능률거죠. 보통 다 하는데 몇 개 안 나오고 킬러문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합니다. 레딕스 리딩 책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토플 개념의 책인데, 이제 어머니나 학생들이 찾아가면 안 되는 게, 중학생 특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토플 책이니까 토플이면 되겠구나. 껍데기는 토플인데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만은 토플식으로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고만의 독특한 난이도를 만드는 출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토플을 했건 탭스를 했건 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 되고, 보통 유니트는 이렇게 2개 정도에다가 액츄얼 텍스트 1개, 그래서 유니트 총 3개 정도의 시험 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다 합쳐놓으면 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페이지 수로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60페이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이 외운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운 게 그대로 나오면 시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외운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온다? 외운 것들 리라이팅 해놓고 알맞는 것들이 고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외운 지문을 리라이팅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더라도 단어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되면 이거와 관련된 맥락 단어들이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힘든 것들이 뭐였냐라고 하면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빠듯했다라는 것이 전반적 문제점으로 등장하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대원외고는 보통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6에서 8장 이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시험지는 12장입니다. 12장이나 되기 때문에 30% 정도의 읽고 풀어야 되는 양이 증가했죠. 그래서 3등급 이내의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거의 훑어보면서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 변형은 많았고,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풀었는데 오답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서 굉장히 좌절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학원에서는 설명할 때 이것이 대원외고의 신경향이다, 새로운 경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신경향이 아니고요. 외고 폐지론 전에 외고 인기가 나왔던 시대의 외고 시험 문제 전성기 시대, 그렇죠? 등급을 바꾸는 건 별들의 전쟁이고 등급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등급은 계급제다, 카스트 제도다 라고 대원외고의 눈물이라고 제가 글을 썼었죠. 이런 시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7년 전에 출제 경향으로 복귀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7년 전에 내신 대비를 안 했거나 전문적이 아닌 선생님들은 그때 시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이다. 혹시 2, 3년 전에 경향과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경향인데 이걸 10년 사이클로 보면 옛날 7년, 10년 전으로의 복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경향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딩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 거죠. 리딩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유니트 3개 정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니 모고사 4회, 5회 정도 나오는 거고 미니 모고사에는 문법 문제는 출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법을 배제하고 해도 되는데 배제하고 하면 안 되는 거는 뭡니다. 왜냐하면 각 문장에서 문법적 연습을 해서 문법 문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통해서 본문 학습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소스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법 문제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문법 문제 안 해야 돼. 이런 공부 자체는 보통 이미 나는 5등급 맞을래라고 정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3등급이 물론 5등급이 괜찮죠. 근데 목표가 높은 학생들은 이런 학습을 하면 무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9월 30일 날이고 이번 시험 어땠니? 라고 시험 봤던 학생 겁니다. 뭐랬고요? 1학기보다 외부 지문 비율, 그렇죠. 1학기보다 외부 지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근데 외부 지문 비율이 나와도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외부 지문 문항 나온 것들이 주로 킬러 문항으로 다 작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접수는 저번보다 20점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학생의 레벨이 실력이 오르면 5점 정도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점, 15점, 20점 정도 오르죠. 80점, 90점, 5, 60점대 친구들이 80점대로 올라가는 현상. 이것은 이제 점수가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100점 맞았어요. 저희는 영어 100점자도 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영어 100점 맞는 학생들도 배출하고 있는 거고요. 자, 23년도 대원외고 1학년 영어 성적 분포들을 아까 말씀드리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봤을 때 1, 2, 3등급, 4등급까지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이 뭉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수대는 90점 내외에서 3등급 또는 4등급이 끊기고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90점 맞고도 4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5등급까지가 학생들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1, 2, 3등급 합치면 20%가 되고 7, 8, 9등급 합치면 20%가 되는데 4등급 포션도 20%가 아니라 5등급도 20%, 6등급도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컴포트 존. 이 4, 5, 6등급 친구는 그 등급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많아요. 그래서 컴포트 존. 거기 한번 들어가면 편안히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 넘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전쟁이다. 지금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보면 1, 2등급만 좀 세고 3등급 기준까지는 굉장히 쉽게 진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1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 점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있죠. 5에서 4 넘어가는 건 어떠냐라는 건데 5에서 4 넘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가 20%를 되는데 이 4등급에서 퍼센테이지 하는 7% 정도만 애들이 좀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13%의 4등급의 13% 부분은 절반 이하 부분의 애들은 그렇죠. 80점 초반이나 7점 후반까지 받으면서 4등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대가 여기가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죠. 190점대에서 그냥 다닥다닥 1, 2, 3등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에서 4등급 이 정도 차이는 70점대 후반까지 가고 있고 5등급이 60점대 이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 거고요. 6등급 이렇게 하면 50점대 이런 식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이 10점 정도 캐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점수 10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1, 2, 3등급은 그렇죠. 10점 내에서 3등급이 다 나눠지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3배 정도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 8, 9등급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찍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찍는 거고 영어의 기본입니다. 대원에서 6등급까지는 지금 현재 괜찮거든요.
옛날에는 대원에 4등급까지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은 6등급까지가 괜찮은 정도고 7, 8, 9등급은 외고를 전혀 생각을 안 했거나 외고가 어떤지 잘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멘붕이 된 상태에 있는 학생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등급이 오른다는 건 실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시험물들 전반에 분석해 보니까 대원외고 1학년 영어 3고, 3고죠. 3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 했더니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시험 부족입니다. 시험지가 보통 8페이지 정도로 출제됐는데 지금 12페이지로 출제됨으로써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출제 원리가 옛날에는 지문을 짧게 냈어요. 짧게 이 정도. 지금은 한 페이지에 전체 지문을 깔아놓고 옆에다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지문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지문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나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나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문을 리라이팅해서 다시 써가지고 출제를 또 한 번 하고 있다는 거죠. 지문을 2개 읽어야 문제를 푸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코렉트, 인포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원외고에서 3년 전에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2학기 중간고사 때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 중간고사 때 인포형 문제를 대여섯 문제를 냈고 그 문제에서 3등급, 4등급 초까지 다 학생들이 찢어지면서 갈라지는 등급 컷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인포형 문제를 잘 푸는 학생만이 3등급 안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인포하고 코렉트가 나왔는데 한 문제 옳은 걸 고르시오 문제는 사실은 오답시비가 있을 문제로 선생님이 분석을 했을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관점을 잘 보고 잘 들은 학생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객관적 시험지로 해석을 해서 답을 풀게 되면 오답시비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추론형 문제의 등장 이런 세 가지의 문제 물론 이건 대원외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대일외고 어디 외고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있어요. 전반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문장, 어휘가 고난도이고 이것들이 시험 나올 때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어휘가 변형되면요. 우리 보세요. 본문이 변형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읽지도 않고 풀어도 돼요. 그럼 시간이 안 모자라요. 근데 어휘가 변형이 되면 어느 단어가 변형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아니라 어휘 자체가 변형이 되니까 애워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 또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애워야 됩니다. 변형이 될수록 외워야 돼요. 왜? 온본을 애워놔야 뭐가 변형이 됐는지 보고 빨리 풀 거 아닙니까? 온본형이 없어, 온형이 없어. 그럼 변형형 갖고 문제를 끊임없이 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일반 학원들에서 기본 진도 나간 후에 문제를 많이 주죠. 변형형이었는데 변형형을 많이 보면 A라는 유형의 변형형은 10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60페이지 이하의 공부를 600페이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어 수업 6번 정도 내신 대비를 갔는데 600페이지의 문제를 풀면서 할 수가 있겠냐. 600페이지 양이면은 문제는 대부분 그쵸 15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에서 적중이 되냐라는 문제를 또다시 나오는데 평균이 60대 이렇게 나오는데 적중이 다 됐는데 어떻게 평균 60대 나와요? 그쵸? 적중이 되면 그래도 평균 7, 8점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적중을 시킬 때 평균이 당연히 높아야 되죠. 평균이 높지 않아요. 적중 못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대원외고 1학년 교재를 보겠는데 대원외고 1학년 교재는 지금 7, 8년간 매해 바뀌었습니다. 매해 바꾼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학원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가는 학원에서 첫 번째 듣는 거짓말이 뭐냐면 그렇죠. 퍼스트 라이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저희 학원은 자료가 많아요 이렇게 되죠. 이 자료가 많아요라는 영어 뺀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영어는 대원외고 1등급 맞는 애가 한영외고 시험 보면 4등급 맞습니다. 100점 맞는 친구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지문이 바뀌게 되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지문을 가지고 변형해서 또 그 주제와 관련된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문 원형, 원본에 대한 학습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7, 8년 이상 매해 바뀌어오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요. 쓸데없는 똥자료라고 해서 똥자료, 필요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리딩 마스터 이 책을 가지고 일단 쓰고 있는 거 위트스 북이죠. 이 위트스가 책을 좀 잘 만들죠. 그래서 영어 독해 책이고요. 유형 독해니까 수능 책이라고. 우리 이제 외국 교과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수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라인이 있는데 수능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라인보다 조금 원서 라인이라고 원서 라인을 쓰는 것도 있고 그 원서 라인 대신에 토플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캡스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잡혀서 가는 겁니다. 원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영어라고 하는 프린트물들이 있죠. 실용영어 프린트물.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있긴 한데 교과서는 뭐 공용이잖아요. 어디 학교 일반고 뭐 어디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이거는 이제 빼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원리로 수능 라인과 원서 라인과 실용영어 라인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실용영어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테드라든지 요즘 일반고에서 이런 걸 쓰죠. 숙명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경우를 쓰고 있냐면 이제 보시면 이제 대원에서 2학년은 능률영어, 영영 독해 이것을 한 15년 이상 써왔습니다. 15년 이상. 고2는 안 바뀌어요. 교재를. 거의 안 바꿉니다. 다른 교재 바꾼데 이건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냐? 고2쯤 되면 학원에서 1년간 4번 돌아가서 학원에서 하는 방법은 다 거짓말이다. 학원 방법으로 안 된다. 학원의 수업을 듣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 내 기본기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는 것이 학원에서 준 자료, 학원에서 준 강의 제 수업 들으면서도 저하고 1대1 학습하는 학생들도 다른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100점 맞으면 그쪽 학원에서 100점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자료만 받는 거예요. 자료값이라는 3시간 앉아있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그렇죠? 강독해주면 별게 없어요. 그래서 자료만 그냥 돈 내고 받아오는 거예요. 비싼 자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비싼 자료가 적중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대원의 2학년 교재는 안 바뀌고 꾸준히 계속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통할 수가 있겠네요.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 그런데 대원의 학교 앞에서 기출문제를 합니다. 교실 뒤에도 기출문제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낼 거다? 착각이죠. 인터넷에 뜨겠죠. 작년 문제 똑같은 문제 떴다. 대원의 거에서. 선생님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기출문제는 뭐다? 이런 정도의 이런 급으로 나온다의 예시이지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지 전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 패턴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대원에서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어디나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만 알기 위해서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형 문제와 그 해법 지문율 30%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본 학습 능력이 약한 학생들은 등급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등록과 합격생 발표 나오고 나서 학교 왔죠. 저희. 특강을 들었습니다. 2, 3개월. 그리고 중간고사 봤어요. 그런데 자기 성적에 만족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저하고도 공부했던 학생들이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갔어요. 따라온 같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저하고 공부할 때보다 등급이 100% 다 떨어졌습니다. 100% 다 떨어졌습니다. 저하고 배웠을 때보다 등급이 오른 학생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또 다시 돌아왔고 겨울방학 때 돌아오겠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특강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공이 다 있는 거고 그것을 최대한 받으면서 점수를 내줬는데 이 점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잘난 연예인들도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들어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다른 데 다녀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라고 다녀보지만 대치동의 학습법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거 프린트물이나 필기한 거 다 받아서 선생님들이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수업 한번 했습니다. 다른 학원에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대1 수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단어도 모릅니다. 해석도 틀립니다. 그리고 해석을 왜 틀리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애매하게 해석을 해줬고 다른 학원 선생님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 해석이 틀린 겁니다. 저가 해석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대생인들이 틀렸네. 그래서 네이버 사전도 펴고 옥스퍼드 사전도 펴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구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학생이 맞죠 선생님 맞아요. 저 이상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상하고 학원 선생님 이상했어요. 근데 뭐 다들 그런 것도 하니까 넘어갔어요. 이런 문장들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시험 때마다 두세 문장씩 나온다는 거죠. 이런 두세 문장의 해석에 정밀하지 않는 학습이 코렉트 인포 문제에서 오답의 온이 됩니다. 그래서
코렉트 인포 문제에서 오답을 죽이는 방법은 그렇죠? 정밀한 단어, 뉘앙스까지 파악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의 전반적인 해석, 그리고 이 문장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맥락적 해석,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단어적, 그죠? 문장적, 문맥적 이 세 가지 학습을 튼튼하게 해주게 되면 코렉트 인포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학습 능력을 강화시켜줘야지만 학생들이 실력이 느는 것이지, 야, 이 질문에서 코렉트 인포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런 문제, 몇십 문제 풀었다고 해서 코렉트 인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풀고도 학원에서 시킨 거 다 했는데도 저희 학원은 사실 고위 학생들이 많이 오죠. 왜냐면 인터넷 서치하고 유튜브 제 거 보고 이렇게 보고 이 선생님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아 이렇게 되죠. 한 학생은 수업을 들어도 뭐라냐면 선생님 저 1년간 해결 안 되는 걸 선생님이 한 번 수업을 하면서 제 문제점이 뭔지 알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학생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강의식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1로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이 단어가 뭐가 문제인가, 해석이 뭐가 문제인가, 맥락적 해석을 못하고 있는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학생을 잡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도 점수 10점, 15점, 20점을 오르는 기적적인 점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학생들이 오면 보통 1년 이상 저하고 공부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죠. 문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얘기를 드려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얘가 변형됐을까, 얘가 변형됐을까, 얘가 변형됐을까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형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변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은 이 문제를 열심히 정독해서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럼 빠르게 읽으려면 원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지 어디가 변형됐다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냥 이 지문을 보고 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렇죠. 본문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답도 변형이 돼야 되는데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서 원문대로 풀어서 변형 문제에 오답이 나온 겁니다. 자, 길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패시지를 굉장히 길게 출제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한테 시간 압박의 원인이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론 문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문이 변형이 안 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그래요. 그런데 잘못 추론한 학생은 이렇게 물었고 잘못 출제한 학생은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두 개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교육청에서 애고들한테 실사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출제를 자제할 것.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출제하려면 두 개 고르시오, 세 개 고르시오를 지정할 것. 이렇게 교육청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몇 개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본문이 나온 거죠. A라는 원문을 가지고 A라는 원문에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럼 결국 뭐죠? A라는 것을 또 다른 리라이팅을 해놓고 이 리라이팅한 것이 얘하고 서로 맞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생의 그렇죠. 원문, 강동, 능력 새로운 원문이 등장한 거고 이 새로운 원문에 강독을 해서 원래의 원문과 비교해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모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세모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래 이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단어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여기 하나만 등장해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 신입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원형 현재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보고 너 봐봐 어떤 거 같아 보니까 모르는 단어 거의 없어? 모르는 단어 한 개 있는데 바로 이 모르는 단어 한 개 때문에 이 문제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2점, 6점, 3점 두 개만 날아가게 되면 바로 4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대원에 보면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 시험 못 보지 않습니다. 잘 보는데 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것 뿐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보다 이 상위권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대일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대일 같은 경우에는 70 몇 점 맞고도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원에서는 70 몇 점 맞게 되면은 당연히 5등급, 6등급을 밀려오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이해력을 또 다른 글, 또 다른 패시지를 통해서 읽고 해석해서 찾아내는 영어의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외고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본문이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만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고들이 그렇게 출제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고 가르치듯이 일반고 하듯이 일반고의 패러다임을 외고의 패러다임으로 그대로 쓰니까 어머니들이 그렇죠. 1타라는 학원들, 1타라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렇죠. 2학기 보냈는데 학생의 시험 점수, 심지어는 점수조차 바뀌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 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학습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긴 문제를 냈는데 이어서 문제를 보면 추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그런 알로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알로 기능의 기능은 패시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이 패시지의 내용을 문장들로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능, 그렇죠? 이 기능을 주로 설명한 거고 그 기능들이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을 맞게 요약하는 데 물어본 거고 그걸 다 고르는 걸 찾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보실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단어 한번 봐봐. 그럼 애들이 엄마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학생들이요 본 적이 있는 단어를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인듀스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야기하다, 끌어내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인포스는 강화하다는 뜻이잖아요. 단어들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리인포스 강화하다 또 쓰고 이건 계층적인 얘는 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외부의 이 단어 좀 나있죠. 단어가 별로 세지는 않았고 괜찮은 단어예요. 뒤에 가면 괜찮은 단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모르던가 의미가 까리하게 되면 이 선지의 개수를 분석하는 데서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자, 온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온문을 다시 새로운 걸 표현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맞아 틀려 이렇게 몇 번, 6번 분석을 해서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속도. 정독 기반에 속독이 안 돼 있다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세모 쳐줘도 답이 안 나와요. 모든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고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다고 내 영어 실력이 조금 올랐다고 점수나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계단식으로 점수가 외고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깡충 뛰어서 10점, 15점 오르는 거고 다시 10점, 15점 오르는 후에 다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내공이 쌓여서 다시 점프 한번 일어나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저한테 많이 오는 게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오고 6등급도 오기는 하는데 7등급, 8등급 때는 와서 점수 오르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어 레벨이 빡빡 뛰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기본기 약하죠, 학습태도 약하죠, 숙제 안 하죠.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7, 8, 9등의 습관과 삶의 패턴과 IQ와 이런 걸로 살아왔어요. 안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안 바뀌는 게 아니지만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면 4, 5등, 6등부터 잘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6등부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원은. 근데 대원외고가 아닌 학생의 6등급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6등급 이내에서 4, 5등급, 6등급, 4, 5등급 학생들은 이 점프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올라가고가 돼서 1, 2, 3등급의 계열에서 같이 싸우는 등급으로 발생이 됩니다. 고2 학생도 지금 배우는 학생들 보면요. 6등급 맞았어요. 고1 때 1년 내내 6등급 맞았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3 찍고 그 다음 시험에서 2 찍고 그래서 지금은 객관식은 다 맞아요. 시험 실수를 한 개 틀리고 주관식에서 선생님이 이제 고2 주관식은 나의 생각을 맞춰봐 이런 유형이 출제가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 설명한 것을 한글로 쓴 거죠.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을 안 쓰게 되면 감점이 되는데 이 학생이 계속 감점을 받습니다. 이게 왜 감점을 받냐? 뻔할 겁니다. 왜? 본인이 5, 6등급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던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는데도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포커싱이 좀 약해요.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내가 공부해서 점수를 올렸지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올린 게 아니야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필기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까 주관식에서 이 원인, 기능을 주로 소수하시오 이랬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도 답을 봤거든요. 제가 2개 감점 맞은 거. 그랬더니 이거 맞는 건데 라고 하는데 선생님 맞죠? 그래서 맞아 내가 봐도 이거 답인데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 선생님이 표현하는 방법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서 감점을 했어요. 계속 감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학교 선생님과 포커싱이 되지 않는 학생은 1, 2, 3등급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 학원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영어 실력 올리는 건 학원에 의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험에 출제 방법은 학원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에게 완전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본문이 그대로고요. 본문이 그대로 봐야 되지만 본문에서 이게 have인데 don't have를 have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여기도 결함이 있느니 장점이 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상호관계. 그래서 변형의 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을 문제 풀 때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3년 전에 이런 변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변형의 시대에 인네이트 선천적인이고 역동적인이고 고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단어를 내가 모른다고 칩시다. 이 본문에서는 separate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intertwine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단어를 B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이 B가 동의어이면은 안 틀린 거죠. 그런데 이게 반이오면 틀린 거죠. 근데 나는 이 단어를 몰라요. 동의어인지 아닌지, 동의어인지 반이어인지 판단이 안 돼요.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나는 단어 한 개 모를 뿐이야, 이 문제에서. 그런데 그 단어 한 개 모르는 것이 바로 나의 등급을 3등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단어 한 개를 모르는 단어가 없게 하려면 실제로 대원해보는 어휘 수준이 조금 고급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휘력 2000개의 싸움입니다. 어휘력 2000개. 이 모르는 단어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급 어휘 2000개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개는 쉽게 늘지 않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데서 2000개를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요. 아빠 연봉이 얼마야? 아빠 연봉이 1억이라고 칩시다. 아빠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나요? 없잖아요. 망각률, 손실률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에 5000개의 단어를 학습했어요. 실제로 나한테 액티브 보캡을 들려 잔존하는 어휘는 1000개도 안 남습니다. 20% 정도만이 내 걸로 남아요. 그래서 2000개를 실제로 늘리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영어 학습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2달에 한 번씩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2000개의 어휘를 강화하는 게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500개 정도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8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4000개의 고급 어휘를 학습시키고 잔존 어휘를 2000개 정도를 남겨두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 애들이 선생님 옛날에 모르는 단어 보는데 지금 모르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휘력으로 감점되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방학 때. 그러면 대원학에서 나온 단어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인데 토플 수준이냐? 아닙니다. 토플 만점 맞는 애들도 내신 4, 5등급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탭스는 좀 통하죠. 탭스는 고급 어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탭스는 너무 고급 어휘가 있어서 대원외고에 필요 없는 어휘들도 좀 있더라. 1000여 개 정도가. 이걸 좀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단어일 뿐이고 토플 단어도 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플 위에 단어가 탭스가 됐고요. 탭스 위에나 또 탭스 동급이거나 탭스가 살짝 위가 SAT나 GRE라는 시험이 있죠.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미국의 대학원 입학 시험 GRE가 있습니다. SAT, GRE까지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왜 SAT, GRE가 출제되냐를 따져보면 대원외고는 국제반을 많이 운영했고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외고들이 다 국제학부를 운영했었습니다. 국제학부를 운영하면 국제학부에서는 해외 유학파를 보내는 건데 유학을 보내려면 SAT나 GRE를 반드시 봤어야 하고 학교 선생님이 SAT, GRE를 다 강의를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해외파 선생님들은 SAT, GRE에 대한 경험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은 실제로 SAT나 GRE급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지 토플급에서나 수능 고난도 어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는 SAT나 GRE 고급 문장을 통해서 고급 어휘를 숙달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에 300개, 많게는 하루에 500개까지의 학습장을 만들어서 어휘를 급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대부분 이제 딴 데 오면 문법 특강이나 하고 앉아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말은 문법이나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고 단어 독해도 모르는 애들을 문법 독해하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근본이 모르는 거죠.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기본적으로 건물 세웠다고 똑같아요. 뭐예요? 골격과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커튼 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법적인 요소인데 이 골격도 아직 안 서는 애들한테 문법 강의는 왜 문법 강의 하기 쉽잖아요. 강의 잘하는
폼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 독해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를 몰라서 결국 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어휘 하나로 등급이 바뀌다. 자, 15번, 17번 문제 보시면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17번 문제가 길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는데 엄청 길지요. 이렇게 긴 지문 거의 통째로 지금 출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출제한 후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A부터 E까지 표기를 해놓고 성격이 다른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시지를 전반적으로 놓고서 밑줄 그어진 것들이 성격상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티컬 리딩 능력 아닙니까? 글을 읽고 전반적으로 각각의 표현들의 일치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학원 선생님들이 통째로 되는 부분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잘 주지만 이렇게 통째로 패시지를 보면서 분석하는 문제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답은 4번과 이번에 5번이었는데 4번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니죠. 네. 답이 이거는 다음 문제 착각했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맞고요. 그래서 언더버블 하는 단어고 디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이거는 추론이었지만 킬러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쉽게 가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연결사 넣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가장 킬러 모양이고 가장 고난도 문제인데 선생님의 주관이 좀 들어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답 12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때도 지문을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고요. 이 지문에 대해서 출제 방법은 패러프레이징으로 출제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르는 건데 이 글에서 이렇게 재진술할 때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 나왔는데 이 5번이 바로 오답 12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론을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추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니까 추론이니까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듣고 선생님과 포커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답이 바뀔 수 있는 유형이었던 거죠.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네, 불변의 진리죠. 자, 20에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 22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몇 줄을 긋고 다양하게 문법적인 요소나 표현들에서 틀린 걸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통째로 꼼꼼히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패시지를 낸 거고요. 보시면 이 패시지를 리라이팅한 겁니다. 패시지를 요약형으로 다시 썼다. 그러면 알받는 표현을 찾아주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 건데 이 디파이라는 단어 특목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디파이는 반항하다, 무시하다, 도전하다. 그래서 뭐뭐를 디파이한다. defy your imagination. 그러면 너의 상상력에 도전한다.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이제 센 단어 하나 써서 결국은 판단을 맡긴 거고 답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본문이 이렇게 나왔고 본문은 수능에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두 칸 줄이고 고르는 거 단어 정반대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열등하냐 우수하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 쉬운데 내신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한영예고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유형은. 이 유형이 나오면 한 군데 뚫은 데도 있고 한영예고는 두 개 뚫어서 내거든요. 이걸 두 개 들 거야 세 개 들 거야 선생님 마음이니까 결국은 만들면 되는 건데요. 이걸 애들이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주제가 마인드가 썼단 말이야. 근데 주제가 마음에 떠 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해석에서 조금 말리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은 이화여고도 나와요. 이유는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 주제문 찾기 위해서 이 주제문 요약한 문제를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 글을 읽고 마음의 심상을 먼저 가져라. 1번. 두 번째 마음의 심상을 가지고 이
이 요약문을 다시 읽어라. 요약문 강독에서 그 학생은 문제가 됐습니다. 요약문이 강독이 안 되니까 선지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 게 문제가 발생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요약문에 선지를 집어넣는데 단어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빈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물론 아니야 그럼 얘가 답이 아니고 풀면 되겠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거 아닌데 세모인데 세모 같은데 얘를 모르네. 그게 끝난 거죠. 그래서 완전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완전 어휘.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는 내 보캐블러리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범주 밖으로 나가니까 수학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봤는데 문제 유형을 처음 보는 유형이야. 그러면 그 문제 풀 확률은 30%도 안 되죠. 틀린다고 봐야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제를 푸는데 지문이나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 서답형이고 25번하고 서답형이 나온 문제인데 더스트 바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윗글에 밑줄 친 A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A의 원인을 네 가지 중에서 본문에 다 언급된 겁니다. 그 중에 언급 안 된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패시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패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뭐 외고 전형적인 문제보다는 뭐 일반고에도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본문 강독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 그래서 내용 파악 능력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단어가 살짝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답형 4번이 문제가 되겠는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글을 준 겁니다. 아까 볼게요. 아까 이 글을 준 거고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리라이팅 해놨다. 이 리라이팅 해놨는데 이 리라이팅 해놓는 것에 알맞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지문이죠. 본문 기반의 새로운 라이팅 글이죠. 새로운 라이팅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문장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력과 어휘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빵꾸빵꾸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단어를 줬습니다. A, B, C, D를 단어를 줬는데 집어넣으라고 해요. 무식하게 집어넣으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단어를 좀 줬죠. 그럼 이 단어를 with hold, 에어일에고도 이번에 나왔던 거, 이어에고도 이번에 이 단어가 나왔던데 with hold는 잡고 있다, 유지하다, 보유하다 이런 단어죠. 근절하다는 뜻, 고통을 가하다는 뜻, 무능하다는 뜻, 집중적이라는 뜻, 선동하다는 뜻, 개혁이라는 뜻, 그게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를 문맥상, 그렇죠. 동사자이냐, 명사자이냐, 형용사자이냐에 맞춰서 일단 1차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의미적으로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3개, 형용사가 4개니까 문맥상 어떤 형용사인지 맞춰서 집어넣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26번,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7번에 보면 문맥상 나온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문맥이 쭉 나왔는데 이게 숨기라는지 리빌, 드러내라는지 이건 at the same time인데 concurrently로 바꿨습니다. 지금 simultaneously인데 concurrently로 바꿨는데 그와 동시에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몰라버리면 이 나머지는 풀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학생한테 야, 너 이 문제 왜 풀어? 이 단어를 모르는데 혹시나 찍어서 맞을까봐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 풀어야 돼. 근데 다른 문제 풀면 거기서 또 모르는다. 또 나올 거야. 시험 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험을 계속 보고 끌려가고 있는 거야. 학교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커팅에 대한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한 단어만 변형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고난이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단어 변형을 하지 않아도 오답은 바로바로 쉽게 등장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서답형 5번 문제 보겠는데, 자, 5번 문제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다음 글의 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 나오는데, 본문을 갖다 놓고 그 본문을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놨습니다.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놓은 다음에 힌트는 줬죠. 힌트 안 주고 쓰면 동요가 너무 많고 동요가 너무 많으면 유사어가 나오는데 정말 이 글에 쓸 수 있는 유사어인지 아닌지에 오답 시비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의 단어에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첫 글자 단어에 힌트를 주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줘요. 근데 힌트 자체가 뭐가 돼? 걸림돌이 돼.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줬고요.
한글을 줬죠? 투명성이니까 transparency가 되고 거래들인데 거래는 trade라는 단어가 거래가 되기도 하고 transaction이라는 단어가 transactions가 답이 되긴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야 되고 이 단어는 안 됩니다. 가명이면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주면은 A를 줬기 때문에 수도님을 쓰면 안 되고 알리아스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 익명성, anonymous에서 나온 anonymous를 익명성을 써야 되는데 스페링이 A로 준 거 맞죠? 그래서 anonymous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맥상 단어를 유추하거나 단어가 주어진 단어를 요거의 문제점이 뭐죠? 여기에서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 단어를 꼼꼼하게 안 해줬어. 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도임이라는 단어를 발음은 되는데 스페링을 못 써요. 트랜잭션 이런 거는 파닉스하고 스페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임이나 엘리아스 이런 단어는 스페링을 못 써요. 틀려버려요. 원하는 것들은 익명성에 대한 단어는 어렵습니다. 스페링이 좀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선생님이 내신 거야. 꼼꼼 공부가 돼 있는가. 학원에서 준 자료가 꼼꼼한 건 아니고 내가 단어 차원에서부터 문장 해석부터 문맥 해석까지 꼼꼼 공부가 온서나 있고 해리포터나 있고 이런 그쵸 폼 잡는 영어가 아니고 정말 수업 영어로 완벽하게 대비된 학생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요. 얘가 온서도 있고 반지의 제왕이가 1번부터 다 읽었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만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표현과 정확함 그리고 스페링까지 시험에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영어로 공부가 최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에 10,000번 오는 건 뭐예요? 그죠? 100m 9,000원 뛰어갖고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정확하고 빠르고 강한 영어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공부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외국에서는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서술형 6번 보면 단답형이고요. 또 문제도 또 보시면 어색한 부분을 2개 찾고 이렇게 옛날에는 모두 고르시는데 모두 고르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2개 그리고 아까 말한 모두 고르시의 문제는 성질을 보세요. 모두 고르시를 교육청에서 못 내게 하니까 어떻게 낸다고요? 모두 골라놓은 거 보시면 모두 골라놓은 것 중에서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고 있죠.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나 모두 골라놓은 걸 고르는 문제나 교육청의 지침은 따른 건데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도나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 비법이고 뭐 이런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학생. 자, 또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설명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대원외고는 이제 문법 수준 이런 거죠. 한영외고 따져보면 문법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대원외고 문법 수준 한영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대일외고하고 따져보면 대일외고, 명덕외고 문법 수준 거의 비슷하고요. 대원외고하고 찾으면 문법 수준이 비슷한데 대일외고하고 명덕외고는 주관식이 거의 안 나오니까 대원외고는 주관식이 나오고 작문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력이 굉장히 세야 됩니다. 문장 구성할 때 문법력이 딸리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표면적으로나 난이도의 레벨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작문형에서 문법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을 애들이 끊임없이 받습니다. 안 고쳐져요. 작문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맞추는 능력, 문법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받는 거라서 쉽게 한두 달 특강으로 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간단히 간단하죠. 나는 유혹한다 아니면 나는 유혹된다. 나는 뭐뭐 하기를 단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혹하고 있다 이상하죠. 나는 뭐 말하고 싶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I'm tempted, 능동수동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됐지만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대세용법이 돼. 그런데 이 대세용법도 틀린 학생들이 보면 아는데도 틀렸어요. 왜냐면 문장을 5개 주고 다음 중 대세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제점이 이번에 틀린 학생들 보니까 지시사로 푼 학생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지시사가 지시대명사도 있고 지시형용사도 있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까지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부사로도 쓰이죠. so의 의미로 쓰이죠. that much, so much. so에 쓰인 거냐? 부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지시사로 쓰인 거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죠. 이게 강조적으로 쓰인 거냐? 이렇게 출제된 건데 지시사로 뭉뚱그려서 푸는 학생은 틀려버렸어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시간이 압박.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한 번 더 검사할 시간이 없어. 한 번 검사할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 안 틀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 문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원하고의 문법 수준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가정법도 보시면 가정법 과거 지금 뭐가 왔습니까? 완료가 뭐잖아요. 우드 해본 미스되니까 가정법 완료. 그럼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기분이 돼야 되죠. 헤드 기분. 헤드 기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부가 생략되면 다시 헤드가 나와서 조치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혼합 가정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만 나오지 아주 어렵게 안 나오죠. 오히려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짜증나게 나오는 것은 어디죠? 중학교 3학년 문법이 굉장히 짜증나게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문법도 틀린 경우도 많이 출제되죠. 예를 들어보면 if I had 이런 문제 실제로 이번에도 오답 시기가 있었는데 if가 생략되면 헤드가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어느 중학교에 출제가 됐고 어떤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헤드가 앞으로 나가서 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헤드가 뭔지 봐야 돼요. 헤드가 헤드머니 이렇게 일반 동사로 쓰였다면 if가 생략될 때 헤드가 나가면 안 돼요. did가 나가서 didI 헤드가 돼야 되는 거고 헤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어. 그때는 if가 생략되면 헤드가 튀어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논리적인 헤드의 근본적인 게 뭐냐를 판단하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헤드가 if가 생략되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야 if가 생략되면 헤드 나가야지 이렇게 풀어서 오답시가 발생이 됐고 이번에서도 뭐 미사에서 나왔고 서초에서도 나왔고 이 오답시가 나왔었는데 교사용 지침서가 잘못된 건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이거 한 개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맞아 잘못된 건데 학교 선생님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치하면 안 돼요. 디드라이가 돼야 돼요. 문법 개수 문제를 출제했더니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문법이 오히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기본 문법 이론이 좀 숙달이 돼 있는 정도면 어렵지 않게 붙습니다. 물론 이화에고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화의 특징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원외고 1학년 영어 난리 났네. 원래 영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왔는데 그러면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온 게 나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외고의 원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해요. 그리고 영어는 영유 빼더라도 6학년, 9년, 10년간 영어를 공부한 애들. 그럼 영어의 레벨은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외고 안에 지금 외고 안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나는 4등급 이내야 일반적으로 아니면 다른 외고에서는 3등급 이내야 그러면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왜? 마라톤을 따지면 상위 그룹이야. 중간도 아니고 하위 그룹도 아니고 상위 그룹이야. 열심히 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4, 5, 6등급이나 6, 7등급 이 친구들은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이에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일반 학원의 힘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1대1로 집중관리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상위권보다 내 영어 실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영어 실력이 뭐가 약하다? 단어가 약하다, 독해가 약하다, 문장 해석이 약하다, 글을 읽고 추론해서 푸는 능력이 약하다. 이게 종합적으로 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선수하고 아마추어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기본적인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 똑같이 뛰어도 똑같이 들어도 무게를 드는 힘이 달라요. 반응 시간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내 영어가 약하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내 중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였지 영어를 잘하는 월드컵에 나가서는 그렇죠. 참가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거죠. 외고를 졸업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학생, 고2는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렇고 고1 학생들은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잘하면 되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 되는 학생들은 지금 어떤 방법, 어떤 거에 의해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전에 공부 잘해갖고 그런 애들을 못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전교생을 다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2등급, 그렇죠? 내가 원하는 3등급, 내가 원하는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 독해 위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 아까 보여드렸던 대원외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는 게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렇죠. 외고 합격생, 특목고 합격생들이 목표를 두고 가야 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론을 찍었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각각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걸 강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1대1로 오시게 되면은
수업을 제가 해보면서 학생의 사상체질을 분석해서 얘가 뭐가 근본 다 약하지만 그 뭐가 약하니까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보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8명, 4명 이렇게 반을 짜서 팀을 짜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원해보나 외고가 정상화되고 상위권이 자사고 같은 상위권들이 많이 몰려옴에 따라 등급의 1, 2, 3등급의 각축전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다 1대1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수업료는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1대1이나 1대2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영어 레벨을 빨리빨리 꽁충꽁충 뛰게 하는 게 목표지 모아놓고 강의하고 공연하듯이 하는 영어는 그쵸, 인강 수준밖에 못 됩니다. 아니면 인강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외고, 이화외고도 동시 영어 100점 만점 배출하고 6등급 50점 받는 친구들도 2달, 3달 만에 95점, 98점을 만들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각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어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른 과목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강조해서 더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